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제가 연속해서 현재의 김정은, ICBM을 다시 쏘겠다 그랬던가요? 그렇게 얘기했던 김정은은 가짜일 수도 있다는 얘기, 김정은이는 유고상 스테이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2018년 4월 2일 YTN에서 보도했던 건데요. YTN 뉴스나이트라는 프로입니다. 뭐라고 하면은 김정은이가 우리가 서울에서 이제 예술단들이 갔었죠. 그때 뭐라 그런가 하면 이번에 봄이 온다고 했으니 여세를 몰아 가을엔 가을이 왔다. 뭐 그런 걸 하자. 좋습니다. 그거 얘기한 거 가을이 왔다고 하자. 그리고 이런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문 대통령에게 전해달라. 평양 시민들에게 이러한 선물 고맙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겠다라고 김정은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 보도가 됐는데 지금은 조금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 YTN 동영상이 있는데 4월 2일자 YTN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제가 찾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선물 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 저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말하는 예. 겁니까? 본인이 본인에게 말하겠다 해서 이것을 일종의 좀 뭐 북한식 농담이다라고도 또 글쎄 해석하는 분들도 김정은 있더라고요. 위원장이 뭔가 네. 쪽수를 잘 던져서 우리 특사 하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2018년 4월 2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뉴스에도 다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이 보도를 좀 찾기 어려워요. 저도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찾았는데 김정은이가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그때 이미 대역이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김정은 주변에서는 김정은 대신에 대역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꽤 많이 알려진 사실이니까, 알려진 경우니까 지금 뭐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하거나 또는 기타 뭐 중앙군사위원회를 하거나 할 때 그것이 김정은인지 한번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현재 진짜 김정은이는 유고 상태가 아닌지, 네. 그래서 이번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밝히긴 밝혔는데 중앙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했고 신년사를 밝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전략무기 어쩌고 얘기는 했지만은 김정은의 목소리는 안 나왔습니다. 성형이 안 되는 김정은의 목소리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 사진을 자세히 보면 사진 나올 때마다 조금 바뀌죠, 얼굴이. 제가 보기에는 귀는 좀 성형하기 어렵다는데 귀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얼굴 모습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안경 썼다 벗었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을 김정은이 사진을 다시 쓰는 건지 아니면 진짜 대역이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좀 수상하죠. 하여간 북한이 김정은이가 유고 상태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감추기 위해서 더 강한 결의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북한은 지금 고난의 행군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을 보실 때요,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하나의 큰 틀로 잡는 게 과거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김성주가 와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남북 관계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뭐 그걸 했다고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많은데 그 사건은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 시점이 언젠가 하면 70년대 중반인데 그때 월남이 우리 한국군이 파병했는데 미군이 철수하고 우리가 철수하면서 월남이 공산화됩니다. 그 옆에 있던 뭐 라오스는 중립국이니까 그렇고 캄보디아 뭐 이런 식으로 인도차이나 지역 전체가 이제 공산화로 쭉 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 한반도도 위험하다라는 게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북한이 우리를 때릴 명분을 뺏어야 되겠죠. 시간 끌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박정희가 뭐 평화적인 통일을 논의하자 라는 건 핑계고 시간 끌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후라 정보부장 보내갖고 김일성이를 만나서 악수하고 어쩌고 하면 걔네들 또 당분간은 한국을 때리기 어려워지는 거죠. 시간 끌기를 한 거죠. 그 사이에 박정희가 뭐 했습니까? 유신 독재를 하면서 뭘 했습니까? 중화학공하고 방위산업을 키웁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바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수명 연장 승인이 났는데도 강제로 폐로 하겠다고 결정한 중수로, 거기서 나오는 사용의 효율은 재처리하게 되면은 플루토늄을 상대적으로 얻기는 쉽죠. 근데 우리가 NPT에 가입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중수로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고리 1호기를 먼저 짓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박정희가 뭐 했습니까? 핵 개발 들어갔잖아요. 박정희가, 저는 한반도에서의 핵 문제는 박정희가 먼저 했고, 그때 박정희 핵 때문에 카타하고 싸우게 되면서 결국은 파터 라인에 섰던 주한 미국 대사 이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김재규 중앙정보원이 자주 만나면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라고 하는 시비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이 안보상으로, 그때 세계적인 대세는 막 공산화로 막 힘이 쓸 때니까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로, 그러려면 북한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되니까 그 평화통일 3대 원칙 같은 걸 받아주는 거죠. 명분을 받아주고. 그 덕분에 이제 북한이 우리를 치지 않게 되고, 그 사이에 박정희는 중화학공업을 하고 방위산업하고 원자력 키우고 막 일으켰던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과도한 투자죠. 지금 북한 말로 바꾸면 우리가 고난의 행군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인가 하면은 그 오일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2차 오일 쇼크는 79년, 또 그 전에 1차 오일 쇼크에서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을 때예요. 그때 박정희가 막 이 자주국방 문제 내걸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 역이 언젠가 하면은 박정희가 죽고 나서 10년 후에 다시 거꾸로 벌어지게 되죠. 90년대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지고 91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하니까 거꾸로 북한이 코너에 몰린 거죠. 그때 북한이 뭐를 합니까? 걔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중화공업을 많이 해왔는데 결정적으로 없던 게 뭡니까? 핵이잖아요. 핵 개발을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93년도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94년도에 갈루치하고 강석초가 타결하는 게 그 유명한 제네바 합의잖아요. 북한이 그때 핵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전에 뭐 합니까? 우리 노태우 정부가 또 북한이 코너에 몰렸으니 우리가 유리하다 그래갖고 막 북방 정책 피우고 막 하니까 북한이 시간 끌기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남북 총리급 회담 해갖고 기본 합의서를 하고 비핵화 선언을 하고 우리 하자는 다 맞춰주는 거죠. 우린 그때 이겼다고 생각하고, 북한이 붕괴될 때 갑자기 붕괴되면은 갑자기 붕괴돼야 정상인데 안 된다. 경착륙, 연착륙 논쟁하다가 북한이 연착륙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서 김영삼, 김대중 때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는 기회가 거꾸로 북한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면서 북한은 시간 끌고 핵무기 개발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판이 깨진 거죠. 네. 먼저 우리가 북한을 속였던데 지금 남북관계에서 자세히 보실게요.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한다 그러는데 그 먼저 구사했던 거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사람들은 그 양반을 친미파라 그러는데 뭐 친미파일 수도 있죠. 미국 프린스턴 대학 박사니까. 근데 미국을 잘 아는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 미국 몰아붙일 때 보게 되면 뭐 한국전쟁 휴전하겠다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방거포로 석방 다 해버리잖아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 미국이 놀래가지고 너 처음에는 이승만 제거하려고 하다가 이승만 제거하면 오히려 한국 내에서 이승만 지지 세력이 더 커지고 반미가 커질까봐 달래는 조건으로 뭐예요? 휴전협정 우리가 맺을 테니까 너 그러지 마라. 방위조약 맺어주겠다. 60만 한국군 현대화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걸 받아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계속 북진 통일 외치고 하니까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인가 왔었잖아요. 와가지고 한반도가 휴전을 하게 되면 미국이 지원해서 앞으로 통일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꼬시는 거죠, 이승만을. 근데 이승만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유창한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아, 이 사람아, 전쟁으로 다 해도 안 되는 걸 말로 해? 할 수 있어? 이 미국식 쪽으로 얘기 안 하면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뭐 영어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전쟁해도 안 되는 걸 말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말문이 탁 막히죠. 그만큼 이제 외교의 귀신이고 미국을 쫙 패락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런 사람을 이제 이상한 데로 몰고 있는 세력들이 있죠. 자꾸 이간질을 시키는 세력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브랭크맨십을 먼저 했던 것도 이승만의 대미 정책에서 나왔던 거, 그걸 나중에 김일성이가 따라서 벼랑끝 전술로 이제 핵 개발할 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너에 몰렸을 때 박정희가 중화학공업하고 그 다음에 방위산업 또 핵 원전을 통해서 어떤 핵 자주를 하려고 했을 때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하기 위해서 이우락을 보내고 북한에서 김성주가 오게 하고 시간 끌기를 했던 겁니다.
그 여기 90년에 거꾸로 북한이 기본 합의서를 받아들이고 비핵화 선언하고 뭐 어쩌고 이랬던 건데 그걸 우리가 승리로 착각했던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노태우 씨는 뭐 한 번은 할 수 있는 똑같은 실수를 김대중, 노무현, 누굽니까? 이명박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재인 씨가 지금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시간 끄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요.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 난 다음에 상당한 압박 작전을 하면서 대화도 끌면서 광원 압박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 죽을 지경이죠. 더군다나 유엔 제재까지 압박을 넣고 있으니까 경제도 어렵죠. 그런 상태에서 지난 2년 동안 시간을 끌어봤잖아요.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가 좀 시간 가졌을 거고 ICBM 지금 하는 거 보게 되면 시간을 끌었고 몰래 끌었고 그다음에 뭔가 경제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다시 이제 핵병진 노선으로 전환하는 거죠. 다시 공세적으로 가보겠다는 건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북한과 어떻게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착각. 우리도 속이고 속인 적이 있는데 또 속고 또 속고 사람이요. 2번, 3번 속으면 그건 바보라 그래요. 송양지인이란 말 잘 아시죠? 계속 잘 대해주면은 결국은 따라올 것이다. 종교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국가 간의 세계에서는 어렵습니다. 특히 적국화 관계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제가 아까 허드에서 말씀드린 게 김정은이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얘기 그리고 작년 4월달 우리 판문점 회담하기 전에 우리 예술단이 북한에 가서 뭐 봄은 왔다 가을은 올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우리 대표단을 만난 김정은이가 우리 대표단이 준 선물을 받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면 김정은은 가짜일 수도 있다. 근데 북한은 뭘 원하느냐 지금 강경하게 나오는 거예요. 시간 끌기일 수도 있다. 협박을 하면서 뭐 유엔 제재를 풀어달라 또는 뭘 해달라 협박을 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대화로 해보니까 그것도 안 돼. 뭐 안 풀어주니까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하고 통일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어떠한 정부도 단 통일은 자기네가 우리를 지배하는 통일이면 가능하겠죠. 이걸 놓치면요 바보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 잃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사람의 도움을 구해갖고 김정은이가 김정은한테 이 선물을 전달하겠다 하는 동영상을 뭐 아까 말씀드린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북한은 시간 끌기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어떻게 하든 제재를 풀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도발도 하겠죠. 도발하면 겁먹어 우리 갖다 주는 그걸 기대할 텐데 만약에 미국이 세게 강하게 되면 이제 산통이 깨져봐 겁을 내는 거죠. 지금 김정은이는 그런 걸 밀어붙일 만한 체력이 안 되거나 심리적으로 안 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와병 같은 게 있어서 아웃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들이 지금 또 하나의 김정은을 내세워서 저렇게 하고 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게 우리 정부일 수도 있다. 우리일 수도 있다. 속지 말자 김정은. 속지 말자 김정은. 속지 말자 대한민국. 잘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7.4 공동성명 문제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서로 시간 끌기였다는 걸 딱 보시고 또 우리가 이번에 속는다면 진짜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문제입니다. 한번 진짜 국민 여러분 숙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